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나이 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건데요. 먼저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해운년일까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오년이라는 한자 성어에서도 보듯이 붉은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병오년의 붉은 말의 상징은 굉장히 말 그대로 붉은 말이면 뭔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힘이, 강한 운이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시는 분들, 힘차게 달리셔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운이 강한,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강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강한 기운만큼이나 바쁜 한 해가 되실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요 또 불의 해로서 이 불의 의미가 있죠. 활활 타오르다, 뜨겁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의 해로 변화와 정화의 상징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활활 타오르서 나중에는 재가 되지만 활활 타오르는 만큼 끝이 없는 발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해운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병오년에는 특히나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터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올해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천운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행동이 복을 부른다라는 말처럼 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첫 번째로 대박나는 나이띠 분들 중에서 제가 범띠 분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범띠 분들의 운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이렇게 어느 해운년에 어떤 띠들이 대박이 나더라, 운이 좋더라,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상하게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은요 어느 나이대를 불문하고 모두 좋으세요. 이런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 정말 1등이지 않나? 이 범띠분들의 운이 과연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대박 터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범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범띠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 도약과 성장의 해로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근데 2026년 병오년에는 굉장한 성과가 오겠다,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라 함은 귀인수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느냐, 그 옥석을 가리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옥석을 가림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감정 기복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은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충동적인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는 삼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우리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의 이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이렇게 강한 추진력과 잘 맞아서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다.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호술 삼합도 들어왔죠. 이 인호술이라는 거는 범띠, 말띠, 개띠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말띠 해운년에 삼합이 들어있는 범띠분들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겠다. 운이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든 일은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인간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한번 보면요. 변화와 전환의 기회가 많아서 혹시 이직이나 승진, 창업 이런 모든 것들이 유리하게 보여진다. 유리한 한 해가 되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든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창업을 하든 이게 다 변화 변동인데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만큼 이런 변화 변동수도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용기 내셔서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들 다 추진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86년 41세가 되시는 병인생 범띠분들과 또 1974년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세요. 어디에서나 대장격으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내가 진두지휘를 하시고 1인자가 아니더라도 2인자 선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루는 면들이 많겠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특히 2026년 병오년에는 그런 발휘를 하는 기운이 더 상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직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실 걸로 강화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 범띠분들이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세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조금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운의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나이 때는 좀 안 좋고 어느 나이 때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범띠분들 참 병오년에는 정말 이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있으실 거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범띠분들이 2026년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신데요.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어느 한 나이대 분들이 뒤처지는 면들이 없더라. 이런 굉장한 운의 흐름도 평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범띠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띠분들은 힘을 내셔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결과를 얻어내시는 병오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 또 65세가 되시는 임인생 범띠분들, 또 77세가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77세나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셨죠. 우리가 27, 37, 47, 57, 61세 그리고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의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는데요. 77세 이 경인생 범띠분들은 인생에서 마지막 성주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77세신 분들도 굉장히 운을 많이 받으시고 활약들을 많이 하시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77세 경인생 범띠분들도 이 마지막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대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신다. 성주 대운을 받으셔야 되지 다른 운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2026년
병오년에 범띠분들의 이 재물운의 흐름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운의 상승 기운만큼이나 우리 금전의 흐름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금전의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다. 뭔가 결과가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나 부동산 관련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충동적인 소비 또 무리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은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자는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애운, 인연운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범띠분들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운이 되고요, 남자에게는 또 여자가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운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운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운이 상승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띠분들의 병오년에는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잘 들어오겠다. 연애할 수 있는 상대도 잘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주위에 사람들도 귀인수로 발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98년 29세가 되시는 무인생 범띠분들은요.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일 강하게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결혼운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른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9세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른 나이의 결혼 나이대가 아니었죠. 요즘에는 30이 훌쩍 넘어서들 결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혼인수가 들어왔을 때, 결혼의 문이 들어왔을 때, 운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좋은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야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떨 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운이 박복할 때는, 운이 없을 때는 좋은 사람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해운년에는 반드시 그 운의 작용이,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만나시는 분들과 합을 이루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분들, 그 중에 첫 번째로 범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뭐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뭐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림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 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 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 성준이라고 해요. 2년 성준. 네, 47세는 와가 성준. 네, 와가 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 성준. 대가 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 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